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존재의 무게라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면 한쪽에서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다. 이런 좀 도발적인 주장도 있고요. 그렇죠. 또 다른 쪽에서는 셰익스피어 햄릿의 고뇌, 이걸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묻기도 하고 또 빅터 프랭클처럼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죠. 그래서 이번 탐구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상반돼 보이는 생각들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삶의 가치, 고통, 의미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특히 나음 당했다 이런 정서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존재냐 비존재냐 하는 철학적 고민, 그리고 또 의미를 찾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런 주제들이 어떻게 막 얽혀 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데이비드 베나타 교수의 반출생주의 철학, 그 자료가 눈에 띄네요. 네, 반출생주의? 핵심은 그거죠.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고통의 가능성에 노출된다.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어쩌면 잠재적인 해악이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 행위가 비윤리적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와, 굉장히 좀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태어나는 게 개인에게 잠재적 고통을 주는 거니까 그걸 윤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생각이죠. 특히 이게 한국 사회의 흑수저 담론이라던가 아니면 과도한 효도 요구 같은 현실, 이런 거랑 맞물리면서 젊은 세대가 느끼는 좌절감, 이런 걸 이 철학이 좀 대변해준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레딧 토론 자료에서도 그 지점이 좀 보이고요. 맞아요. 그 고통과 행복의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주요 논거로 등장하는데요. 비대칭성.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태어난 존재에게 고통은 분명히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애초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게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지만 일단 존재하게 되면 고통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태어남에 대해서는 누구도 미리 동의할 수 없었다는 점. 이걸 들어서 동의 없는 출산을 문제 삼는 시각도 꽤 강하게 제기되고요. 듣고 보니 일리는 있는데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결국 인류는 스스로 그냥 소멸하는 게 가장 윤리적이다. 이런 결론까지 가는 건가요? 이게 현실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주장 같은데요. 물론이죠. 베나타의 주장이 당장 현실 정치적 대안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출생과 고통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윤리적 질문을 던지는 거죠. 철학적 논증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하고요.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태어남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태어남의 윤리에 대한 고민은 결국 존재 자체의 가치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마침 보내주신 자료 중에 햄릿의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To be or not to be. 네, 그렇죠. 이걸 하이데거 철학으로 풀어낸 부분은 아주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살까 죽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분석에 따르면 햄릿의 고뇌는 단순히 죽음의 공포, 이걸 넘어서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를 묻는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요? 네,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그냥 눈앞에 있는 사물처럼 그냥 있음, being, 이거랑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자각하면서 존재함, being은 다르다는 거죠. 있음과 존재함. 그렇죠. 햄릿이 처음에 거기 누구냐? Who's there? 이 질문으로 존재에 대한 어떤 불안을 드러내고 to be or not to be를 통해서 이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서 고뇌하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순리에 맡기자, let be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어떤 성찰, 그런 경지에 이른다는 해석이죠. 와, 듣고 보니 되게 새롭네요. 기술 문명 속에서 우리가 존재의 의미 같은 걸 자꾸 잊기 쉬운데 현대인들에게 햄릿의 이 여정이 진짜 존재한다는 게 뭘까? 이걸 다시 묻게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피할 수 없는 고통이나 죽음 앞에서 존재를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를 통해서 존재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점, 그게 참 인상 깊어요. 예,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존재의 유한함이나 고통, 이걸 외면하지 않고 딱 마주할 때 역설적이게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이제 빅터 프랭클에게서 나오는 거죠. 아, 빅터 프랭클. 아우슈비츠 생존자이신 그 정신과 의사분이시죠? 맞습니다. 프랭클린 그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궁극적인 힘은 그냥 쾌락을 쫓는 게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봤어요. 그 고통을 견디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반대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실존적 우울증, 그러니까 깊은 공허함이나 무의미함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고요. 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처럼 오히려 죽음을 인식할 때 삶의 의미가 더 절실해진다는 통찰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베나타의 반출생주의가 고통의 회피나 부재, 이걸 최선으로 본다면 프랭클이나 아까 말한 하이데거적 해석의 햄릿은 좀 다르죠.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유한성 속에서도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거나 아니면 존재 자체를 수용하려는 다른 길을 보여주는 셈이에요. 와, 이게 정말 상반돼 보이면서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그렇죠. 결국 인간 실존의 아주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담고 있는 거죠, 양쪽 다. 네, 오늘 저희가 태어남과 같이 문제부터 또 피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까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고통의 관련성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런 시각도 있었고, 또 고통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통해서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시각까지 정말 폭넓은 스펙트럼을 확인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국 뭐 삶의 가치나 의미에 딱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는 각자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또 만들어 나가는가, 그런 문제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네.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관점과 또 의미를 치열하게 찾으려는 관점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당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돕는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건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술책이다. 태어나지 않은 그 존재를 배려한다면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계룡은 꿈도 못 꾸는 세상에서 우리가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어릴 때부터 효도 강요하는 부모님이 싫었어요. 꼭 투자금 회수하려는 느낌이었거든요. 집에 여유가 없는데 왜 낳았냐고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불효자인 것 같아 괴로울 때도 있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한탄글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불행을 토로하는 이들에게 충분히 맞는 말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철학가도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을 권리에 대해 말하는 반출생주의를 체계적으로 논증한 사람인데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대 철학과의 베너타 교수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 존재하게 됨으로써 해를 입었다며 그 고통을 미래 아이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모라고 해도 자식을 세상에 나오게 할 권한이 없으며 세상에 나오게 한 고통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흙수저로 태어나 계룡은 꿈도 못 꾸는 세상이잖아요. 학자금 대출로도 허덕이는데 부모님은 아르바이트 비용 일부를 생활비로 달라고 하세요. 원하는 걸 마음껏 해본 적도 없어요. 부모님은 왜 나와 언니를 생각 없이 낳았을까요? 대학교 2학년이 된 양무 씨의 한탄입니다. 행복한 대학 생활을 즐겨야 하는 나이에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로 허덕이고 있다는데요. 이런 양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건 효도가 당연하다는 부모님의 생각입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힘들다고 토로하면 고마운 줄 알아라,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공부 열심히 해서 효도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라고 토로합니다. 몸일, 좋은 방 한쪽 구하기도 힘든 세상에 부모님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효도라는 게 지금은 너무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느껴진다며 좋은 부모였다면 알아서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해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염려하는 존재인 자녀들에게 고통을 야기한다. 낳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너타 교수의 철학에 격렬하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죠. 실제로 한국 사회는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수저론이 등장한 뒤 자본으로 계급을 나누는 현상이 어린이 또래 집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 씨는 요즘 교실에선 집이 몇 평이냐는 질문이 유행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나에게까지 어디 사냐, 몇 평에 사냐는 질문을 한다고 말합니다. 베너타 교수는 아이를 낳지 않고 싶다는 사람들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는 태어난 이후 좋은 일을 겪는 게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며 다만 존재하지 않았다면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이 크다는 얘기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게 해줬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에게 감사함을 느끼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가 고통을 야기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더 좋은 관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태어나지 않은 그 존재를 배려한다면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한국 같은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건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느껴야 하는 개인을 위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다는 생각 단순히 비관주의자들의 입장일까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